특강문학 느티나무로부터 복효근 감상 포인트 볼게요. 이 작품은 느티나무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자연물에 내재된 이렇게 감춰있는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화자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통해 삶의 고통이나 상처가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을 하고 자신과 타자를 긍정하는 삶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시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자, 잠시만, 여기 뒷부분을 먼저 보고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일단 유기체적 세계관을 잠깐 알아볼게. 유기체라는 건 서로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유기체적 세계관이라는 건 사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내면적으로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고립됐다는 것은 없다고 본대요. 왜 그거 있잖아요, 얘들아. 온 우주,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를 왜 들어준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걸 유기체적 관점이라 하는 거거든. 이 작품에서도 화자인 나는 자연물인 느티나무에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위로와 위안을 얻는 대상인 자연물과 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아울러 느티나무 역시 이름 없는 풀이나 꽃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때 뒷부분에 나오는데 모기가 물리거든. 화자는. 근데 모기를 죽이지 않아. 왜? 다 연결된 거잖아. 그지? 인식의 전환을 통해.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자연과 인간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이제 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시인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자연물을 하나를 보면서 저렇게 깊은 생각의 철학까지 떨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선생님 들 때가 있어. 자, 그럼 내용 다시 볼게요. 주제는 그래서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깨달음이야. 어떤 깨달음이죠? 우리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1년 볼게요.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오른꽃 피우는 한낮이면 매미라고 했으니까 계절적인 배경은 언제다 여름이다 라는 거죠.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 졸고 있는 느티나무. 자, 느티나무가 뭐 한다고 했어요? 졸고 있다고 했으니까 의나 사용된 거죠? 네.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자, 우리 나무 이렇게 보면 이게 흙이 덮어져 있고 이게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 발가락, 자, 뿌리를 이렇게 어떻게 한 거야? 의인화한 거죠. 네.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뭘 보고 있는 거야? 그치. 느티나무의 뿌리를 보고 있는 거야. 뿌리. 흙 바깥으로 나와 있는 뿌리를 구체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 의인화하여. 군데군데 굳은 살이 옹이가 박혀 있다. 자, 굳은 살 우리가 이제 고생하면 생기잖아요. 그죠? 손에 딱딱하게. 마치 사람처럼 느티나무도 뭐가 있대요? 옹이가 있대요. 옹이가 뭡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구멍같이 이렇게 파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화자는요.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자, 사람이 힘들면 뭐가 생기죠? 자, 고생한 흔적을 볼 수 있잖아. 굳은 살이 생기듯 느티나무 역시 어떻다라는 거예요. 네, 옹이가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자, 뭐 한 거야? 네,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힘겹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먼 길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먼 길 걸었다라는 건 그만큼 고생했던 지난 세월을 얘기하는 거죠. 황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 누구죠? 예, 화자예요.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자, 뭐 하고 있죠, 얘들아? 그쵸? 화자는 느티나무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교감하고 있는 거야. 왜? 둘이 비슷하거든. 내가 나이가 들어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고생한 이런 걸 느낀 것처럼 저 느티나무의 옹이를 보니 저 느티나무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는 너는 누구죠? 나무고 그리고 나는 화자예요. 참 멀리 왔구나. 멀리 왔다라는 건 그만큼 지난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지난 세월 를 얘기하면서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동지라 하고 있대요.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 왔느냐? 자,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서리법이야. 그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였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겠죠.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어디로 가는 길? 아마 그 길은 같이 가는 길이겠죠?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껍질 그 안쪽에 더 깊이 들어갔더니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나무가 썩어서 아프면 그 몸통이 비거든요. 자, 여기서 뭐죠? 느티나무의 상처죠.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이 피어. 자, 뭐죠? 이 몸통이 썩었어. 뭐예요? 느티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상처, 그죠? 상처를 얘기하는데 그 상처를 누가 덮어주냐면 자 볼까?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자 뭐한대요? 네, 느티나무 상처에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거기를 메꿔준대요. 그쵸? 자, 즉 어떻게 보면은요. 상처가 결국에는 그 상처가 난 것을 누가 메꿔준 거야? 풀과 그 꽃을 피우는 메꿔줬단 말이야. 근데요, 이 상처가 없었다면 풀과 꽃은 자라지 못할 거야.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상처가 어떤 그 안식처, 즉 삶의 터전을 준 거잖아. 그죠? 상처가 이 풀과 꽃에게 삶의 터전을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처가 긍정적인 의미가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상처는 상처지 긍정적인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표현법 무슨 표현법이지? 맞아. 역설법이야.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상처. 속살이 썩은 몸통의 상처가 바로 풀 몇 포기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대요. 그쵸? 상처가 무언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 희망이 되어준대요.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이 된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 알아두세요, 얘들아.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을 또 무엇에 자궁일지 알겠는가? 자, 자궁은 뭐 하는 곳이죠? 태어나는 곳이야. 그쵸? 태어나는 곳인데요. 결국에는 이 구멍, 상처, 그 구멍은 누군가의 뭐가 될 수도 있다. 그 무엇에 자궁이 될 수 있대요. 즉 다시 태어나는 것. 희망. 이것을 상징하는 거야. 자, 우리 앞에 거랑 연결해서 볼까? 그 느티나무에서 났던 상처가 결국에는 뭐예요? 네, 풀과 꽃이 태어나게 해주는 어떤 삶의 터전이자 희망이 되어줘 준 거잖아요. 그 상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상처가 결국에 또 나무가 나는 상처가 그 무언가의 자궁,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이 느티나무의 상처에서 어디까지 확대가 된 겁니까? 네, 인간의 삶 전체로 확대가 된 거죠. 그쵸? 이렇게 인간의 삶 전체로 확대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또 무엇에 자극이 있는가? 서리법 사용된 거고요. 그러니 섣불리 미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 나왔어. 뭡니까?
화자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처가 결국에는 뭐가 될 수가 있는 거니? 상처가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고통이 그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써 피하려 하지 말고 그걸 좀 견뎌봐라.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에서 바로 화자의 뭐가 드러나 있는 거죠? 화자의 생각의 전환이야. 뭐야? 그 느티나무 그 몸통 속에 상처인 줄 알던 그 몸통 속에 다른 꽃과 그리고 풀이 자라나는 공간이 돼버렸던 것처럼 결국엔 내가 겪는 고통, 상처 이것도 무언가가 다시 생겨나기 위한 희망과 새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죠. 모기, 우리 모기 하면 딱 잡아야지, 그지? 때 아닌 모기 한 마리가 내 발등에 앉아 백꽃에 피운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거 지금 피꽃을 피운다. 피꽃이래요. 자, 모기가 빨아먹고 있는데 그 모기의 배에 피꽃을 피운대요. 자, 피를 빠는 행위를 얘기한 거야. 피를 빠는 것.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피꽃을 피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꽃을 피운다, 부정적으로 본다, 안 본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기조차도 그냥 같이 가야 될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자, 다시 시작. 삶에 대한 어떤 다짐을 얘기한다. 남은 길은 더 외롭다.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나는 느티나무를 통해서 느티나무가 고통을 통해 어떤 새로운 생명과 이런 것들, 희망을 키우는 걸 보고 나 역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생각을 전환시키기로 했어. 그래서 나도 고통을 피하지 않을 거래. 이걸 견디다 보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대. 그래서 화자는요,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뭐를 느꼈어? 동질감을 느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또 하나, 모기조차도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기 또한 내가 해치려나 이러지 않아. 어떻게 한다? 따뜻하게 함께 가는 존재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모기, 느티나무, 즉 화자는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생각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 갔죠? 화자는 느티나무의 구멍과 그곳에 피어난 풀꽃을 관찰하여 다른 존재에게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어. 이를 통해 우리는 관찰한 대상으로부터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즉 생명의 근원인 그 화자는 느티나무 구멍에서 새로운 생명의 털을 보았고 그것을 자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는 대상에 대한 역설적 인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고통이 어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희망을 주잖아. 이해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모습은요. 섣불리 치유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것은 고통을 수용하자. 배에 피꽃을 피운다라는 건 다른 존재를 포용하고 배려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 이어서 풀어보세요.